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과학 1단원 6차시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살아갈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막에는 어떤 식물이 사는지 알아보기 전에 사막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영상을 보면서 사막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1년 동안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적어 매우 건조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바람이 많이 붑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자, 사막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잘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사막의 환경은 우리가 여러분 방금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햇볕이 강해서 뜨겁다. 자, 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밑에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대부분 햇빛이 잘 들고 살아가기에 온도가 적합하며 물이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식물이 잘 자라려면 첫 번째, 햇볕이 잘 들고, 두 번째, 온도가 적합하고, 세 번째, 물이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이런 식물이 자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햇빛, 그리고 온도, 세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울 사막은 어떻죠? 사막은 햇빛이 강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며 물이 적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막은 햇빛이 너무 강하고 온도도 낮에는 너무 높고 밤에는 너무 낮죠. 그리고 물은 아주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막에는 식물이 살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은 선인장이라는 식물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어디 게임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인지 한번 보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식물들을 보면 첫 번째로 기둥선인장, 그리고 용설란. 용설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로에와 비슷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금오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바오바브 나무는 다른 말로 바오밥 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바오밥 나무라고 많이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인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인장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고 우리 왼쪽에 있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선인장 특징 알아보기 실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인장, 돋보기, 나무판, 칼, 집게, 코팅 장갑. 자, 지난번처럼 우리가 불의 옥잠을 실험할 때처럼 그런 준비물이 필요하고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인장은 가시가 아주 많은 식물이죠. 그래서 가시에 찔리지 않게 주의하고 칼을 사용하니까 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선인장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의 모습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거. 여기 그림을 보면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죠. 두꺼운 줄기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이런 가시가 있죠. 이 가시가 바로 잎입니다. 잎. 잎이 가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특징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해 봅시다. 우리 가로로 가른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 이렇게 가로로 다른 단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선인장을 가로로 다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선인장의 줄기가 아주 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굵고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선인장을 세로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을 세로로 자르면 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도 우리가 선인장의 줄기는 아주 두껍다, 굵고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선인장을 줄기에 휴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약간 선인장의 줄기가 가지고 있던 게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휴지를 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선인장에 있던 이런 수분이 묻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선인장의 잎을 보면 뭘로 돼 있죠? 네, 가시로 돼 있죠.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되어 있어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동물에게서 방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잎에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거나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도 뾰족뾰족한 가시가 이렇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잎이 아주 작죠. 작기 때문에 이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이 아주 적다는 거. 그래서 선인장은 첫 번째로 줄기가 두껍다. 두 번째, 잎이 가시라서 네, 이런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문장씩 읽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는 선인장, 용설란, 버밤나무와 같이 여러 가지 식물이 삽니다. 이러한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사막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죠? 네, 적응입니다. 적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응이라는 말을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불의 옥잠이 물속에 떠 있을 때 이 주변의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죠. 주변의 환경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인장 같은 경우도 사막의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한 거겠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의 굵은 줄기는 첫 번째로 굵은 줄기는 물을 저장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 같은 잎은 동물로부터 선인장을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선인장이 이 굵은 줄기와 가시 모양의 잎 덕분에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관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필기가 준비되었나요? 자,
먼저 선인장의 특징과 이런 것을 그림과 글로 나타낼 건데요. 먼저 선인장의 특징, 생김새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주 가시가 많이 있었다. 여기도 가시가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선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선인장을 우리가 특징을 글로 나타내면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줄기가 굵고 통통하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잎이 가시처럼 생겼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서 관찰한 결과를 써봅시다. 자, 선인장의 줄기를 가로로 관찰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줄기가 굵다. 또, 그 다음에, 단면이, 잘린 면이 매끄럽고, 촉촉하다. 또, 우리 아까 선인장의 단면에 화장지를 대면 어땠나요? 그렇죠. 화장지를 대면, 물이 묻어 나온다.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뭐였죠? 자, 첫 번째, 굵은 줄기로 물을 저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있었죠. 두 번째, 가시 모양의 잎으로 동물에게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밥 나무가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 생긴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바오밥 나무 아까 전에 우리 교과서 한번 보면 바오밥 나무는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바오밥 나무겠죠? 자, 이 바오밥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키가 크죠. 첫 번째, 키가 크다. 두 번째, 또 맞습니다. 엄청나게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죠. 줄기가 굵다. 자, 이 특징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오밥 나무가 사막 환경에 적응한 결과 생긴 특징이 무엇인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가 크다. 두 번째, 줄기가 굵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에 대해서 배웠고,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인장 종류, 그리고 용설란, 그리고 바오밥 나무 등등의 식물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냐 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식물의 굵기가 굵고 그 다음에 잎이 가시처럼 변하거나 이렇게 물이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막 식물의 줄기와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로에. 알로에도 이렇게 보면, 네, 줄기가 두껍고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다음으로 보면, 네, 이런 백도선이라는 식물도, 네, 선인장 같은 식물이겠죠. 이런 식물들도 줄기가 두껍고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옹환이라는 선인장도 엄청나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는 굵은 줄기로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봤고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이 식물들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둥선인장부터 보면 네, 기둥선인장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인장의 꽃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선인장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피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네, 용설란의 모습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용설란 이렇게 생겼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가시가 끝에 있죠. 자, 그리고 용설란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금호선인장도 이렇게 보면 네, 줄기가 굵고 많은 가시를 가지고 위에 있는 거에 우리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오밥 나무를 보면 네, 바오밥 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두껍고 키가 아주 크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오밥 나무의 꽃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 마지막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막 환경을 옳게 설명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진흙이 많다. 아니죠. 모래가 많다. 동그라미. 물이 부족하다. 동그라미. 바람이 불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안 배웠죠. 밤과 낮의 온도차가 적다. 아니죠.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이겠죠. 한번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식물인지에 대한 설명을 쓰세요. 잎은 보통 가시 모양이고 바늘처럼 작고 뾰족하며 많이 나 있다. 줄기는 굵고 통통한 편이며 줄기 색깔은 초록색이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공부했던 식물이네요. 답은 선인장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까닭을 알아봅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첫 번째.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 건조한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오겠죠. 자, 잎이 가시 모양이라 동물이 먹지 못하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오, 자, 정답 볼까요? 네, 자, 잘 풀었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식물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